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날이 시청자분들이 이 삼로기법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아낌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 가게 살림이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지금 계속적인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무역 수지 또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기업의 살림은 더욱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바로 실물 경기 자체, 나의 체감은 아직까지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지금은 기업 쪽의 쏠림 현상이 그만큼 조금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게 살림을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올바른 재테크 방법, 과연 주식 투자를 내가 해봐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자체가 바로 시청자분들의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청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 기법 강의를 보시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분명히 거둘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이 시간 시청을 바라겠고요. 우선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전화는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겠는데, www.sentv.co.kr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황 어떻게 끝났는지, 오늘의 키워드는 뭐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46.91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강보합권이었죠. 바로 0.03% 소폭 상승하는데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25.42포인트로 끝나면서 0.66%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어제 코스닥은 현재 이익 실현을 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예상과는 살짝 빗나가는 모습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코스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은 1065원 70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5원 20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저는 일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 통화정책을 유지를 하겠다는 소식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었고, 거기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 상승을 이뤘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 어떤 업종군에 대해서 매수를 이뤘을까요? 전기, 가스 업종, 그리고 중형주, 통신업종에 대해서 매수 권역을 이뤘거든요. 외국인이 랠리를 펼칠 때는 외국인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세를 돌입할 때, 그때 기관에서는 중형주 아니면 소형주, 그리고 이런 유틸리티라든지 통신업종, 소외주 관련으로 매수를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포지션이 바뀌어서 기관은 경기 민감 랠리를 펼치면서 그런 적극적인 매수세를 하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 그리고 통신업종 같은 소외주 관련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수 관련이구나 라는 부분을 오늘 체크를 하시면 좀 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완연하게 시장은 아직까지 봄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더 관망을 하는 그런 심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지수상의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지수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면 앞서 있던 갭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갭 자체를 오늘 메꾸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 지금 앞서 있던 여기에서 더욱더 떨어뜨리기는 사실상 조금 힘든 과정이겠구나.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하단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밴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추해본 바 지금은 작은 박수권 형태를 이룰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만에 1960을 돌파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단 밴드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던 갭 꼭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일본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삼선밴드를 이용한 삼루기법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종목 AS, 종목 추천한 뒤에 어떤 종목군들이 올랐고 내렸을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우선 진양홀딩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진양홀딩스는 제가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350원 밴드는 하단 밴드입니다. 여기에서는 1차적인 지지가 나오고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습니다. 홀딩하십시오 라고 했던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3%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1차적인 지지권역은 이 2300원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익절 가격으로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2300원대가 익절 가격대로 놓으시면 상당히 좋겠죠. 1차적으로 우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에 온다면 그때는 사정없이 냉정하게 익절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수익률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항상 매도 자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1차적인 지지가 2,300원이었습니다. 어제 지지 권역이었죠.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었고, 만약에 내일 다시 빠지더라도 이 2,300원을 지켜준다면 홀딩 하시고 좀 더 수익률을 즐기실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하단 밴드 바로 2,300원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익절하고 나의 수익률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이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위에도 앞서도 지금은 아직까지 저항 구간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 없이 양봉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럼 내일 과연 다시 한 번 더 위에 있는 이 저항 권역을 뚫는지 여부를 우리가 꼭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신있게 오른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어느 정도 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캔들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홀딩하면서 목표가였던 3,000원까지 좀 더 들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AJ 렌터카 또 보실 건데요. 수익 낳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추천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 지금 14,450원으로 끝나면서 다시 한 번 더 11선 그리고 5일선을 같이 어루만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났거든요. 자,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 밴드가 11,800원이었죠. 그리고 지금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12,6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 밴드 자체는 13,200원에 분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13,2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거래량까지 다시 한 번 더 붙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 또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랐습니다. 위의 권역, 앞서 있던 이 갭 자체를 지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부분. 그래서 14,000원대 자체가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소폭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럼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야지, 이번 주 안에 거래량이 크게 안 나타난다면 에즈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단 14,000원 밴드를 지지를 테스트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홀딩 하시되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익절가를 14,000원 밴드, 그래서 13,800원에서 14,000원 밴드로 형성을 하시면 안전하게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빅솔론이 조금 올랐죠. 빅솔론이 또 1% 정도 올랐는데요. 모습이 상당히 천천히 가는 흐름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중요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거래량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바닥권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적산병이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도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거래량의 변화, 거래량의 바닥은 주가의 변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의 바닥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주가도 올라가네?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는 세력은 좀 더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양봉을 형성하는 세력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가파른 상승세가 눈앞에 있다. 좀 더 홀딩하면서 앞서 있던 강한 돌파를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종목군은, 자, 꼭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강한 양봉이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갭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든지 그 두 가지의 경우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자,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2,800원에 잡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밴드에서 잡았기 때문에 손절 자체는 상당히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익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직장인들이 매매를 하듯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362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손절, 리스크는 최소화를 시키는 거고 거기에 수익은 극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매집의 국면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여유롭게 매매를 즐길 수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제가 이거 한 개는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 계속 보고 있다고 절대로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가끔씩 매매를 하더라도, 자, 어떤 점에서 핵심으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사람이 수익률의 왕도라는 거죠.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빅솔론 좀 더 홀딩하면서 수익률을 즐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또 같이 볼게요. 자, 오늘 유니캐스트를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유니캐스트 한번 같이 볼게요. 다행이다, 그죠? 저희가 매수가를 하단에 제가 잡았었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자, 이래서 제가 중간 밴드를 공략을 스윙주로 봤을 때는 공략을 잘 안 합니다. 항상 하단 밴드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자, 유니캐스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은 자, 15,550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예. 그리고 중간 밴드는 15,8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1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16,000원. 그리고 한 번 더 상단 밴드 같은 경우 16,800원이죠. 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차트를. 자, 어제 분명히 15,800원 이 밴드를 지지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까지만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곧장 중간 밴드를 걸쳤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어제도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이 내려왔을 때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 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다림 보람이 있죠. 우리가 안 쫓아가더라도 어차피 내려올 종목 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터치가 되면서, 자, 매매를 했는 날, 매수했는 날 벌써 2.8%가 플러스권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부터 편안하게 다음 날을 여유 있게 기다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날부터 마이너스 돼 보셨죠? 기분이 어떻죠? 아, 이게 내일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아침이 딱 되었습니다. 아, 미국장이 빠져 있습니다. 아, 이 종목 더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벌써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안 오르고 빠지더라도 뭐 2%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인데 라고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의 90%는 심리입니다. 심리가 안정돼야 되고, 제가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될지어도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회원분들이 조금은 더 여유롭게 매매를 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야만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유니퀘스트 안전하게 홀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7,200원, 7,380원 밴드가 하단 밴드가 7,200원이거든요. 7,200원 그리고 중간 밴드가 7,380원이죠. 그리고 상단 밴드가 7,800원대입니다. 지금 상당히 불안하죠. 중간 밴드에서 지지는 나오고 있는데 지지가 나왔을 때 중간 밴드에서 이렇게 많은 지지가 안 나오던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많은 지지가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모범생 분들은. 제가 중간 밴드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항상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러면 하단 밴드는요,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여유롭게 들고 갈 수 있는 밴드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중간 밴드가 강하게 지지가 되는 이유는 앞서 있는 이 갭이죠. 자, 오늘 코스피가 제가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앞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하단 밴드까지 내려가기가 수월치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현재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려니까 갭을 메꾸고 내려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게 매수가가요. 7,400원 부근인데요. 현재 무조건 좀 더 홀딩 하십시오. 지금 수익이 한 0.9% 나 있습니다. 한 번 더 홀딩 하시고, 자, 방향 자체가 한번 바뀌길 바라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은 거래량의 바닥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1차적인 거래량 바닥이 오늘 분명히 형성이 됐었죠. 거래량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 거래량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거래량이 조금 올라가면서 그리고 주가는 또 어떻게 돼야 되죠? 양봉이 한 개 더 떠야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치화하는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솔리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다분하게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 어떻게 이런 종목군들이 삼루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루기법. 말 그대로 세계의 선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세계의 선을 이용한다면, 지금 칠판에 조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좀 그림을 좀 그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루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선이 세 개라는 거죠. 선이 세 개가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항상 요동을 칩니다. 자, 아무리 높은 파도라도 주가보다 더욱더 요동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요동치는 부분, 그리고 파동 자체는 우리가 견디기 힘듭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자살까지도 불러오는 게 바로 이 주가의 파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파동 자체를 여유롭게 즐기는 사람, 그리고 손절을 짧게,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동이 항상 이렇게 요동을 치지만 이 삼루기법의 가장 맹점은 자,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갔을 때 여기에 이렇게 박스권력이 있으면 매집이 되는 구간을 골라서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를 공략해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자는 거죠. 중간 밴드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으로 대응을 하되 하단밴드 같은 경우에는 매집의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해서 좀 더 길게 보고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글을 적어 본다면 이 사이의 구간, 중간밴드와 하단밴드 이 사이의 구간은 우리가 매수라고 일컬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밴드 위에서의 이 구간은 우리가 매도, 이익 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밴드와 상단밴드 이 사이에서는 홀딩의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홀딩의 관점으로. 제가 왼손으로 글씨를 적다 보니까 글씨가 좀 이상해졌는데요. 홀딩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하단은 하단밴드와 중간밴드 사이는 매수, 크게 보시면요. 대신에 하단으로 갈수록 하단밴드에 근접할수록 강력한 매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밴드와 상단밴드의 사이에서는 홀딩, 아시겠죠? 홀딩. 그리고 상단밴드와 그 이상의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가면서 신고가 패턴을 그릴 때는 바로 매도의 전략으로, 이익 실현의 전략으로 나서시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3가지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3가지 종목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노와이어리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는 무조건 내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중간밴드를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튀어서 상단밴드까지는 쉬지 않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종목 오늘 먼저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부러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노와이어리스. 예, 기억나시죠? 어제 우리 같이 봤던 종목 어떻습니까? 오늘 5%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가 14,850원에 체결이 되었고요. 장중에는 15,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자, 어제까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제까지의 차트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밴드는 13,500원. 자, 시청자분들도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밴드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3,700원. 네. 13,700원. 그리고 지금 상단밴드는요 14,700원.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자, 어떻습니까? 지지를요 하단밴드와 중간밴드가 밀접하게 돼 있다.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제였죠. 어제 종가였습니다. 중간밴드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양봉이 형성됐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왜 제가 내일 바로 오늘은 화요일에는 무조건 14,700원을 돌파합니다. 14,700원까지는 갑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자, 어차피 중간밴드를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깔끔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장중에 한번 무너뜨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13,700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매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동의 이론상 하단밴드를 걸치고 중간밴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군은 중간밴드 지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동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상단밴드를 체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제까지의 화면이고요. 오늘 한 번 더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14,850원으로 끝났죠. 그럼 14,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러면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야 될까요? 바로 이익 실현, 네? 매도의 관점, 그리고 추세를 보고 어느 정도는 홀딩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혹시나 이 종목군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내일 주가는 지금 상태로는 이제 변수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일의 경우의 수였다면 단수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어차피 경우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복잡화 안에서 우리는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단순화를 봤을 때 주가는 14,700원이 지지가 안 받으면 또다시 13,700원까지 내려온다. 그렇게만 아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700원이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아낌없이 익절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홀딩하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똑같죠. 소프트 포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무조건 뽑아내는 날입니다. 지금 무조건 뽑아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UID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죄송합니다. UID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오늘 요 종목이 5% 정도 올랐어요. 5% 정도 오르면서 지금 같이 밴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하단이 1,300원이에요. 1,300원이고 그리고 지금 중간 밴드가 1,550원. 요거를 준비했던 이유가 이노와이어리스랑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11,300원. 요 모양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노와이어리스가 어땠나요?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의 이격이 상당히 넓었죠. 그리고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가 상당히 밀접했습니다. 똑같이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가 상당히 밀접하죠. 그리고 지금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 사이는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밴드 자체가 하단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지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 어때요? 하단 자체가 상당히 밀접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고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단에 11,300원을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뽑아내지는 않았죠. 그러면 내일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매수에 대한 가격 밴드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하단에 1,300원에서 1,550원 이 사이가 우리 매수의 밴드입니다. 이 종목군은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냐? 하단을 지금 돌파를 하고 중간 밴드까지 올라왔죠. 그 중간 밴드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단 밴드를 지지받고 상단 밴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됩니까? 다시 이 종목군이 내려왔을 때, 이 중간 밴드에 체결이 됐을 때 매수 기조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중간 밴드 근처에서 사면 우리는 그때는 단기적인 반등을 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이 종목군이 여기에서 더욱더 빠져서 하단 밴드까지 한 번만에 내려온다면 나에게 이런 기회가 또 왔구나. 그때는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절을 어떻게 대응할까요? 손절은 하단에 이 자리를 2%, 3% 자리죠. 만원대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차피 빠져도 2%입니다. 아니면 빠지면 3%예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얼마입니까? 무제한이죠.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삼루기법 자체를 이렇게 응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만 더 볼게요. 아이마켓 코리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이마켓 코리아 요거는 제가 저번 주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가 오늘 6.8% 장중에는 12%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종목군을 추천을 했었죠.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하단이 27,500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28,400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29,600원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간 밴드를 다시 한 번 더 하단 밴드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갇혔죠.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매물 자체가 안에 응집되고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번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거래량은 어때요? 똑같죠? 거래량은 다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상문 멘토님. 29,600원 지지를 테스트 하겠죠. 맞죠?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갈까요? 테스트 했는데 지지가 됐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지지가 안 됐다. 아, 우리는 익절. 자, 간단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라는 개념 자체를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오늘 사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 자체가 지금은 지나갔고요. 이 종목군도 여전히 우리는 타이밍을 잘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꼭 하시고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 상담에 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화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자막 나갈 건데요. 02-3153-2611번 그리고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낌없이 정성을 다담아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문자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8님이 NC소프트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NC소프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21만 4천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1만 4천원. 산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21만 4천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중이 40%입니다. 네. 차트 길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21만 4천원 맥점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대신에 지금 21만 4천원 같은 경우에는 중량 가격 밴드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 21만 4천원이 중간 밴드라면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밴드 정도가 되겠네요. 19만 6천원.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요, 요 가격대. 그래서 22만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22만 7천원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요렇게 그어놓고 한 번 더 보자고요. 자, 아까 전에 그러면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군이 이렇게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매집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가 매수의 적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여기에서 한 번 더 그대로 뽑아냈었죠. 맞죠? 그러면서 원형적인 모습을 이루고 지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맞죠? 하단은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위에 밴드 자체가 더욱더 길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군은 자세히 이탈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청자분이 지금 21만 4천원 사셨는데 매수의 권역으로 대응을 하되 매수에 대한 권역 자체를 좀 더 넓게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19만 6천원까지는 우리가 매수의 기조로 가져가시고요. 대신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 가격대 중요합니다. 18만 5천원이 손절선이 됩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22만 7천원 그리고 23만원 그 사이에 1차적인 목표가로 제가 설정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종목군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화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 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제가 동국증을 갖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손실이 좀 큽니다. 자,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19,500원인가? 19,500원요? 네네. 비중은요? 비중이 한 30% 될 거예요, 아마. 30%요? 네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이걸 지금 한 2007년도에 제가요. 예. 언제까지 한 몇 년 됐어요, 지금. 2007년도요? 아니. 2011년도. 2011년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귀에 살이 쪄가지고. 아니. 농담입니다. 2011년도 7월달에 지금 가져갔고, 지금 계속 이 추가 매수래가 단가를 낮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이거를 장기로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은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교체를 해야 될지, 증권회사에서는 자꾸만 교체하라고 전화가 오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동국제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장기 투자에 능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잘 하시는데, 수익은 안 났죠. 아깝습니다. 자, 19,500원에 사셨는데, 지금 13,000원까지 주가는 내려와 있다는 거죠. 일단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우리가, 철강업종, 제강업종, 바닥을 찍고 올라오지 않느냐, 바닥을 확인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대감이 오를 때가 1차적인 파동이라면 2차적인 파동은 어떤 걸 바라죠? 바로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겁니까? 바로 실적을 바란다는 거죠. 자, 많이 팔았으면 증명을 해봐라. 근데 아직까지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 자체도 루즈하게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비중이 30%입니다. 비중이 30%인데요. 하단에서 지금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시세가 조금 분출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더 홀딩을 하는 관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단 제가 정해 드릴게요. 12,300원 적으세요. 12,300원대가 무너지면 20%를 팝니다. 20%를 파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상단에 13,800원 밴드가 바로 상단 밴드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로 움직이면서 또다시 시간을 좀 더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 철강업종도 조금 더 보유하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마지막 생명선은 12,300원입니다. 그 부분만 꼭 기억을 하시고 어차피 장기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좀 더 길게 들고 가십시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신 하단에 12,300원이 무너지면 20% 꼭 손절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전화가 오셨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요. 네. 자,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4,000원에 25%. 14,000원에 25%요? 네, 제일 궁금한 거는요. 예.
이거 그때 이 방송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예, 예. 이거 그때 제가 잠깐 실적을 못 들었어요. 예. 제일 알고 싶은 거 실적. 아, 예. 두 번째로 단기 예. 목표가. 그 다음 손절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럼 알고 혹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보셨습니까? 잘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습니까? 앞으로 볼게요. 아, 요거는, 예, 일단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종목도 저도, 주식 승천 프로그램에서 한번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때 편입을 실패했던 종목이고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을 할 때 가격을 제가 13,000원을 불러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오늘 13,350원인데요. 왜 13,000원을 말씀을 드렸냐면, 자, 13,100원, 요 가격대가 바로 하단 밴드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는 시청자분이 사신 14,000원 밴드고요. 거기에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되게 15,000원 밴드가 되겠죠. 나스미디어 실적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KT의 계열사거든요.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스미디어는 고평가 구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중점을 두고 보는 종목군이다. 그래서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PR 밴드는 23배, 24배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어 있지만 이런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스미디어는 앞으로의 광고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도 저의 시각이고요. 현재는 주식이 항상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14,000원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하실지언정 하단 자체의 손절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차라리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나으신 거죠. 그리고 하단에 12,500원 밴드를 손절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고 대신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 플러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은 14,000원이 돌파가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본전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14,000원이 지지가 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십시오. 제가 좀 이따 주식승천이라는 프로그램 이어서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요 종목을 추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종목군이었는데 자,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요. 14,000원에 일단은 본절 가격에서 본절 가격에서 본절하고 넣으십시오. 익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14,000원에 지지가 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짧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웅진 케미칼 갖고 있는데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400원에 15%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혹시 제일 궁금하십니까? 그거는 가지도 않고. 예. 그래가지고 한 10일 정도 됐는데. 예. 계속 50원 오르고 100원 내렸다가 100원 올랐다가 그래갖고 그냥 1,300원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앞으로 전망하고 제가 또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일본 어찌하고까지 도이치 어딘가 하고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그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입니까? 중기적으로 하죠. 중기적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400원에 지금 15%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과 전화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웅진케미칼. 현재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행보권력이 지속이 되느냐. 일단은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1,400원 가격이 어떻습니까? 애매하죠? 자, 90%가 주식은 시민입니다.
이런 가격 밴드를 봤을 때 과연 1,400원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까? 신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1,400원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가격입니다. 차라리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여기 하단에 여기 만원 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만원대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만원대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만원대, 그래서 하단에 9,800원을 손절손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오늘도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어제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서한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었고요. 서한 한번 같이 볼게요. 서한은 지금 주가, 적으실 분은 지금 적으세요. 같이 나갑니다. 1680원대, 1680원. 그리고 중간 밴드는 1710원. 네, 1710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지금 1770원. 이렇게 짧게 분포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조금 걸렸던 게 이 어제 있던 양봉이 3개의 밴드를 건너뛰는 양봉이었거든요. 원래 이런 종목군은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제가 항상 중간 밴드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가를 상단 밴드 177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해서 오늘은 제가 혹시나 한 번 더 내려오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승기가 상당히 다분한 차트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매수가는요 1720원으로 매수가를 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오버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800원으로 지금 오늘 1790원인데 내일 빠졌을 때 한번 사보자 그런 뜻이고 손절선 같은 경우는 165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수가는 1720원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1법 자체가 이런 밴드를 형성을 하는 것은 바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밴드를 항상 제가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밴드를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다수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청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꼭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